베트남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학창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보았던 수상 가옥이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을 상징하는 건축물은 사실 근현대에 지어진 성냥갑 같은 그런 집들입니다. 마치 도서관 책장 같은 입구는 좁고 길이는 긴 독특한 형태의 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어로는 야옹, 한국어로는 도롱집이라고 부르는 이 좁고 긴 주택이 일반적인 베트남 집들의 모습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아도 국민소득에 비한다면 독특하고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평범한 목조주택이었던 베트남의 집들이 어쩌다가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주택 세금을 건물의 가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건물의 앞부분이 넓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뜻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정면의 가로 길이를 좁게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좁고 기다란 마치 성냥갑처럼 생긴 집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후 이러한 건축 양식은 도로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민들이 동일하게 소유한다는 공산주의적인 시각에도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한동안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들이 아름다운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민운동으로 왕까지 단두대로 처형했던 프랑스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다르게 식민지를 마구 괴롭히고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나마 베트남을 수탈의 대상이 아닌 동양의 또 하나의 파리를 세우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프랑스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랑스풍의 건축 양식들이 지금까지 문화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다시 건축물로 돌아와서 이러한 건물들이 도로와 접합면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벽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베트남엔 옆 벽면에는 페인트 칠조차 하지 않는 건물들을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옆 벽면에는 창문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앞뒤로 거대한 창문을 만들고 테라스를 만들어서 공기가 통하게 했고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닥에는 대리석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습한 기후로 인한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지도 바르지 않는 그런 주거 형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특징은 관광지로 성장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노이의 호안kiem 호수 주변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고작 100m만 걸어 다녀도 수십 개의 각기 다른 가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쉴 수 없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베트남만의 이색적이면서 독특한 풍경이 사실은 사회적인 이유와 기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베트남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베트남만의 지역적인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도롱집이 저는 더 특별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리는 TV였습니다.